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원자력학회의 고급정책연구소장으로 오늘 웨비나 진행을 맡은 이기복입니다. 먼저 이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참석해 주신 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웨비나는 한국원자력학회의 이슈 및 소통위원회가 주관해서 국민들이 원자력에 대해 쉽게 그리고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1년의 시리즈로 개최될 것입니다. 오늘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온실가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 위기 속 RE100과 CF100 어느 길로 가야 하나. RE100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요. Renewable Energy 100%라고 해서 재생에너지 100%. 해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량의 100%를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통해 발전된 전력으로 사용하겠다는 자발적, 좀 물음표가 있지만 글로벌 캠페인입니다. 그러나 사실 근본을 보면 상대적으로 유리한 국가들, 재생에너지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 그다음에 기업들의 신무역 장벽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글이 2017년 전체 전력 사용량을 재생에너지 100%로 달성했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사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100% 재생에너지만 사용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전기 사용량에 대응해서 재생에너지를 이제 구매 조달하거나 라는 것을 이제 이 사실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것이 이미지 메이킹이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취지에서 기부 문화의 한 형태로 볼 수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역 장벽의 도구로서 활용할 수도 있지 않나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한 가지를 실행하면 마치 필요한 전기를 재생에너지원에서 100% 이용한 것처럼 인정해주는 착시 현상을 만들어준 그런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마치 재생에너지 10%만 있어도 마치 100% 사용했다는 착시 효과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데 좀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라. 이 얘기를 하는 수단이 되지 않았나, 수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냐, 정말 기후변화를 막을 수단이 되는 것이냐, 이런 지금 의심을 또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정부 자문기관이 얼마 전에 2050년까지 정부가 탄소 중립을 선언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걸 위해서는 2045년까지 석탄 발전을 제로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원자력과 천연가스를 무시하고는 어렵다는 것이 국가기후환경회에서 나온 것인데 이것은 결국에는 RE100만으로는 부족하고 이제 결국에는 저탄소 에너지원 또는 카본 제로 에너지원인 원자력과 대수력을 포함해서 가야 한다는 말이 아니겠느냐. 근데 다행히 기후환경회의에서 이러한 것을 인정해 줬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은 중국의 태양광 발전 사진을 보여주는데요. 온 산을 태양광 패널로 덮고 있습니다. 충격을 받았는데 결국에는 환경을 위해서 태양광 발전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환경 파괴의 주범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제 아리백의 미래의 모습이 잘못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식으로 다가오지 않을까. 중국이 지금 25% 태양광을 하고 있다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식으로 과연 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이제 합리적인 걱정이 드는 것이죠. 구글 같은 경우에 이제 작년에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요. 사실 그 아리백의 문제점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구글이 실질적으로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서 전력을 재생에너지 100%로 사용하려고 했으나 실제로 핀란드의 데이터 센터를 보니까 40%의 전력이 이 아리백하고는 상관없이 리뉴어블 에너지와 상관없이 소위 말하는 이제 원자력하고 대형 수력 발전으로 구매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구글은 우리가 이제 아리백은 아무리 시기를 좋지만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도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수단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보고서를 통해서 사실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해야 되는 것은 이산화탄소가 배출되지 않는 에너지원을 구매 조달하는 것이지 단지 이상적인 아리백을 강조하는 것이 기업 입장에서도 정직하지 못하고 더 큰 기후변화를 막지 못하는 책임감의 문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지만 이제 언론 입장에서 보면 CF100이라는 구글의 보고서는 아직 충분히 이제 인용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캘리포니아 데이비스 캠퍼스에서는 이제 비욘드 100% 리뉴어블이라고 해서 100% 재생에너지를 넘어서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생에너지 구매와 공급에 대해서 또는 구매 조달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최근에 내부적인 고민이 많이 등장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에서 얘기하는 아리백의 취지가 너무나 좋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들여다보고 이 가운데 탄소 제로 에너지원에 대해 해당하는 원자력을 다시 고려해서 향후에 포션을 넣어주고 진정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노력을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은가 해서,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기업의 사회적 가치도 더 올릴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것이 제 발표 요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법무법인 광장에서 근무하는 박상길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탄소 중립을 위한 국가별 전략과 통상 현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일어났을 때 블랙스완이라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셨을 텐데요. 블랙스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백조는 하얀데 갑자기 검정색의 백조가 나타났다 해서 세계 경제가 잘 가고 있다가 갑자기 블랙스완, 검정백조가 나타나서 금융시장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던 것을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건데요. 마찬가지로 이 그린스완은 영어 사전에서 찾아보면 기후위기가 발생하면 세계 경제가 이전에는 예상치 못했던 상태로 위기 상태로 접어들 수 있다라고 BIS라고 해서 세계 결제은행이 이런 보고서를 냈습니다. 2001년도에 유로화가 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은 유럽 탄소 배출권 거래제라고 해서 EU ETS Emission Trading System이라는 탄소를 이제는 주식시장에서 주식을 거래하는 것처럼 탄소를 거래하자라는 탄소 배출권을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탄소 배출권은 유로로만 거래를 하자라고 시스템을 제안해서 이제는 탄소가 에너지 자원이고 그것을 유로로 결제해서 세계 경제의 패권을 다시 장악하겠다라는 유럽연합의 야심이 있었습니다. 유럽연합은 유러피안 그린 딜이라는 프로그램 하에 탄소 중립 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유러피안 클라이밋 로라고 해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제 법제화를 수립하였고요. 그리고 Just Transition Fund라고 해서 석탄, 화력 등 이제 탈탄소로 넘어가면서 피해를 받는 그런 기업이나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고 카본 보더 텍스라고 해서 EU로 수출하는 국가가 탄소 배출을 많이 하는 국가라고 하면 탄소세, 관세를 매기겠다라는 카본 보더 텍스 탄소 국경세를 도입하고자 이제 계획하였습니다. 유럽의 집행위원회의 부의장인 팀머만은 가장 최근에 발언하시기를 유럽연합의 국가들이 원자력을 도입한다라고 하면 막지 않겠다. 하지만 그가 말하기론 원자력은 건설 비용이 너무 많이 들고 사용 후 해결료의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럽은 핀란드의 올킬리오토 원전을 아레바가 지으면서 공기가 2배 이상 증가하면서 아레바가 경영학과에 들어설고 이제 프라마톰으로 분사가 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례 때문에 이렇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하지만 우리나라 원전은 다릅니다. 우리나라의 지은 원전 또 우리가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한 원전은 온타임 온버짓으로 정해진 기간, 정해진 예산으로 성공적으로 지어서 세계 원전 시장에서 표준의 모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 후 해결료의 문제는 이것은 좀 과장된 바가 있습니다. 과장된 바가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의 기술로도 충분히 안전하고 하지만 이 부분은 영상 매체를 통해서 많이 호도된 바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자력계가 충분히 대중에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리백을 넘어서 CF100으로 가야 된다라는 걸 이제 방해철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한 번 더 제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원자력의 위험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봅시다. 이것은 월드 에코노믹 포럼, 세계 경제 포럼입니다. 경제 포럼에서 파악을 한 거기서 이제 많은 지도자들이 협의를 해서 컨센서스를 모은 결과입니다. 보시면은 이 가로축은 발생 가능성이고요. 세로축은 그 충격 효과입니다. 보시면 기후 변화가 가장 이쪽 상단에 있어요.
충격도 크고 발생 가능성도 가장 높다 이겁니다. 팬데믹, 우리가 지금 코로나죠. 코로나는 이 중간 정도에 와 있습니다. 기후변화가 바로 가장 위험하다는 것이죠. 원자력 위험하다고 전 세계 150개국 모여가지고 회의하는 거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다음 봅시다. 지금 사용후 연료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을 하고 사용후 연료 때문에 뭐 10만 년을 보관해야 되고 미래 세대가 걱정된다 이런 말씀도 많이 하십니다. 이 그림은 스웨덴의 포츠마크 사용후 연료 처분장 후보지에 대한 안전 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사용후 연료 용기가 다 이제 훼손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지표면에서 이게 만약에 나온다 하더라도 그럼 그 효과는 언제 일어나냐 그러면 수만 년 후에 발생해요. 이거 만 년입니다. 만 년, 2만, 3만, 4만, 한 5만 년쯤 발생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온다 하더라도 이게 바로 이게 위험을 줄 수 있는 그 수준입니다. 그 수준에 비하면 한참 밑에 있습니다. 한참 밑에. 그렇죠. 더 나아가서 여러 가지 가정을 했어요. 그래서 사용후 연료가 이게 매립점토 사용후 연료를 갖다 넣게 되면 저장용기에 넣고 그 다음에 그 주변을 진흙으로 또 감싸요. 그런 것이 다 상실됐다 하더라도 진흙이 상실됐다 하더라도 뭐 이 정도 나온다 합니다. 뭐 한 5만 년이 발생되는데 우리가 좀 더 가정을 해가지고 보관 용구에 결함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1000년쯤 발생해요. 근데 보관 용구에 결함이 있고 거기에다가 매립 점토 구역마저도 다 상실해 또 가정을 해보자. 그래도 한 1000년 후에 발생해가지고 기껏 해봤자 이 자연방사선 수준입니다. 이게 스웨덴 자연방사선 수준인데 그보다 더 낮아요. 1000년 후에 발생하고 기껏 해봤자 뭐 자연방사선보다 낮은 거. 이런데 사용 후 연료는 1000년 후에나 우리한테 위협이랄 수 있다면은 위협을 주는데 1000년 후의 위협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하겠습니까? 기후변화는 50년 후에 온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100년 후에 온다 했다가 이제는 50년 후에 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위협에 먼저 대처하고 우리가 정말 미래 세대를 생각한다면은 1000년 후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50년 후를 걱정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그다음에 아리백에 대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게 구글의 보고서에서 나온 겁니다. 이 구글의 데이터 센터, 전 세계에 한 20여 개 데이터 센터를 갖고 있어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전력입니다. 이걸 다 재생에너지로 해보자라는 겁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해보면은 그렇게 안 돼요. 밤이나 또는 바람이 안 불 때는 재생에너지를 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때는 탄소에너지를 씁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많을 때, 바람 많이 불고 햇볕 좋을 때는 초과 재생에너지를 갖다 구매해가지고 내가 이 탄소에너지로 산 걸 상쇄하겠다. 그게 아리백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봐서는 아리백 했으니까 다 좋은 것 같지요. 그런데 뚜껑을 딱 열면은 이거 탄소 나오네 이겁니다. 그러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글은 카본 프리로 가겠다. 카본 프리로 가가지고 카본 프리 100% 가겠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카본 프리 100%입니다. 100% 무탄소 에너지. 그래서 재생 에너지와 파란 거, 그 다음에 재생 에너지는 아니지만 무탄소 에너지를 하겠다. 그럼 이건 무엇이냐? 원자력 아니면 수력 이런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구글이 전 세계 데이터 센터를 자기들 보니까 평균적으로 자기들 전 세계 데이터 센터는 에너지 소비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녹색은 뭐냐면은 이게 재생에너지, 무탄소 에너지를 가서 쓴 겁니다. 무탄소 에너지. 그다음에 이 다른색 하얀색 뭐 좀 회색 이런 것도 뭐냐면 탄소 에너지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걸 얘기해요. 근데 핀란드는 좋다 이거예요. 보니까 파란색이 이 녹색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면은 핀란드는 원자력 수력 같은 게 좋습니다. 핀란드 원자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무탄소 에너지가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CF100, 카본 프리 100%를 달성하려면은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 정책이 추진하고 있는 재생 에너지에다가 가스를 하겠다. impossible. 불가능합니다. 이건 불가능하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재생 에너지에다가 원자력 더하기 수력. 이래야지만이 진정한 우리가 카본 프리로 갈 수 있다라는 말씀을 저는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 패널 투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현 정부는 에너지 전환 정책이라는 이름 아래 재생에너지의 급격한 확대와 탈원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오히려 탄소 배출이 늘어나가지고 온실가스 배출량이 세계 7위로 국제사회로부터 기후악당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 과학적이면서 또한 합리적인 혁신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것으로 그럼 오늘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되는 웨비나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